부연 설명 드린다면 한마디로 그 전자 회로 기판에 이게 회로 기판이에요. 이 기판에다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회로들 그리고 전원 연결 단자, 전원을 연결할 수 있어요. USB도 꽂을 수 있고 전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이런 단자를 모두 장착해서 만든 거, 이게 바로 원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조하는 주요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회사마다 모델명이 있고 이들은 약간씩 그 회로가 다르겠죠. 삼성에서는 KS 시리즈의 여러 제품들이 있고요. 모토로라사, 마이크로칩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의 그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두구두구두구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려는 아두이노와 관련이 있는 회사는 아트멜사예요. 이게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1996년에서 97년에 처음 발표한 바로 8비트 제어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바로 AVR 시리즈예요. 이 AVR 시리즈는 바로 아트멜사에서 개발한 제품 이름이에요. 시리즈예요. 이 AVR이라는 거는 그 CPU를 설계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리스크 방식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이 리스크 방식은 복잡한 명령어 대신에 간단한 명령어로 빠르게 작업 처리를 하는 그러한 기술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 기술에 입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AVR 시리즈예요. 그래서 얘는 C 언어의 말을 아주 잘 듣게끔 설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CPU가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리고 이 AVR은요, 또한 뭐가 좋으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 기기가 작동하도록 하게 하려면은 이 내장 회로판에 이 프로그램을 심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거를 좀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 업로드라고 불러요. 이 업로드를 해주는 프로그램 ISP라는 게 있는데요. 이 ISP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냥 이 AVR 시리즈, 이 AVR 컨트롤러 안에 이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하드웨어의 전문 지식 없이도, 그리고 복잡한 그런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기능 이런 거 없이도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죠.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얘네가 제공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그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 툴이 있어요. IDE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통합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컴파일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컴퓨터는 기계밖에 모르니까 기계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명령어로 업로드만 해주면은 이 컨트롤러 내부에 업로드 기능이 다 있어서 곧바로 기계에 제어된 결과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핵심적인 그 기술이 바로 AVR 시리즈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새로 나온 기능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AVR이 그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아직도 얘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8비트로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비트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8비트.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아트메가 같은 거 8비트부터 시작을 해서 328까지 328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것은 아트멜 328 시리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 뒤에 가서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점점 아두이노에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아두이노는 왜 배워야 되느냐? 나는 머리가 아픈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요. 아두이노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 그리고 그 보드 자체,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했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배워야 하지? 이런 의문점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뭔가 아주 간단한 결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철사로 만들어진 그런 로봇 모양의 어떤 해골 인형들이 있어요. 좀 무섭죠? 이런 해골 인형들이 얘가 춤을 추고 좀 이따 얘도 춤을 추고 얘도 춤을 추고 이렇게 해골 인형 3개가 있는데 춤을 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춤을 추게 하고 싶은 건 여러분 생각. 그럼 춤을 추게 하려면 바로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러면 춤을 추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드웨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하드웨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기, 하드웨어.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를 여러분이 춤춰. 그럼 춤을 추고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제어. 컨트롤.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로기에 그 기기, 이 로봇도 춤을 추게 하려면 회로기가 내장된 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내장해야 된다 그랬죠?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ISP라는 겁니다. ISP.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n System Programm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ISP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왜 CPU에 어떤 자료를 여러분 뭐 시스템 시간이라든가 시스템 메모리라든가 이런 정보를 기억하는 걸 롬에 저장한다 그랬죠? 메모리. 이 롬에 뭔가를 저장할 때도 얘는 그냥 회로 기판이에요. 그럼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된 내용을 여기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얘는 롬 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프로그램 내용을 심어주는 프로그램 롬 라이터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반 회로기판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심는 거, 이걸 우리가 ISP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한 칩에 연결시켜서 그것이 반응하도록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근데 이 ISP는 여러분 이 자체 기능을 이렇게 다 하려면은 엄청 비싸요.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을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개발을 했죠. 그럼 컴퓨터, 이런 기기들은 0과 1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0과 1밖에 모르는 존재들이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0과 1밖에 모르는 체계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계어라고 불러요. 0하고 1로 구성된 그런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 기계어. 그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컴파일. 이걸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컴파일러. 이 컴파일 과정을 해줘요. 그리고 컴파일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이제 이러한 그 하드웨어 회로기판에 심어주는 거죠. 이게 업로드해주는 게 ISP고. 이런 기능들을 다 다른 프로그램은 각각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런 여기도 지금 보면 5초마다 조명이 켜지는 프로그램을 얘가 만들어서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5초마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걸 반복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프로그램 개발해야죠. 컴파일 해줘야 되죠. 컴파일러 이거 해주는데도 비용이 또 들죠.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한 결과를 기기에 심어야 되죠. ISP 또 이것도 비용이 들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결과가 프로그램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두이노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두이노 자체에 바로 이 ISP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컨트롤러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타이머라든가 이런 거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컨트롤은 기본이고 타이머라든가 카운터라든가 이런 기능이 일체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리고 결코 비싸지 않은 돈으로도 쉽게 어떠한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과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물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이제 아두이노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업로드가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한 대로 기기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 이게 바로 아두이노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건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두이노 그럼 자세히 좀 들어가 보죠. 자, 아두이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아트멜사가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만든 게 아두이노예요. 물론 얘 말고도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두이노는 이 보드 하나, 이거 하나만 아두이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이 회로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여기다 내장시켜주는 거 뭐라고 불렀죠? 업로드. 이런 기능을 모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IDE 이렇게 불러요. 이 통합 개발 환경 IDE 이름이 바로 스케치예요. 스케치요? 네, 스케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IDE 통합 개발 환경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스케치예요. 이런 것들을 아두이노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은 이 기기 이것만 하나 구입하시면 돼요. 이게 실습 비용. 그죠? 이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이거 많이 과학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때 이런 거 이용해서 과학 실습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두이노 그 기본 실습을 위한 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물이죠? 그런 거 가격은 이게 아두이노 보드가 조금씩 여러 개 보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품이 있고 또 호환되는 그러한 부품들이 있어서 조금씩 가격은 달라요. 근데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가격 저렴하다고.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의 가격이 일단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보드를 사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에 나는 인터넷 웹 서비스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건데 그럼 웹 서비스 연결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보드에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막 복잡한 이거 여러분 회로에 뒤에 보면 납땜이 다 돼 있거든요. 납땜이요? 은색으로 이렇게 땜질을 해놓은 거,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 그 땜질 없이도 아주 쉽게 필요한 기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쉴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쉴드 기능. 이 쉴드가 있어서 아두이노는 프로그램의 확장성이 뛰어난 거예요. 쉴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는 인터넷 되고 싶다. 그러면 이더넷 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더넷 쉴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필요한 하여튼 모든 기능들, 그런 기능을 이 보드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납땜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 기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웹 서비스 접속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할 수 있냐면 액정 있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뭐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 또 와이파이가 뭐 어디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터지게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기능들을 이 보드에 연결만 해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이 보드에 연결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쉴드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이 쉴드가 300개가 넘어요. 300개 이상의 기능을 여기다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스마트폰을 제어하기 위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동작하기 위한 아두이노 제품, 뭐 로봇을 제어하는 거, 드론을 날리는 방법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무궁무진해요. 그렇게 뛰어나요. 그리고 이 IDE 개발 환경, 모든 컴파일, 또 업로드 이런 거 비용 비싸다 그랬죠? 무료예요. 무료 소프트웨어. 정말 강력한 기능이에요. 제가 이게 무료가 아니면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죠? 강의를 못 하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 회로도에 대한 이 회로를 어떻게 설계했다라는 거 있죠? 이 설계 기법도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 실력을 키워서 이러한 회로를 보고 소스가 공개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럼 나는 이런 기능이 불편했으니까 회로 설계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의 설계도, 지금의 회로도를 보고 더 나은 회로를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그러한 제품이 아두이노예요. 매력적이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사실 종류는 여러분 아두이노, 뭐 우노, 레오나르도, 뭐 메가, 듀 많아요, 종류가. 근데 또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두이노랑 이제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아두이노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이 보드 종류가 매우 많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안 봐요. 우노, 이게 가장 표준적인 보드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표준 보드로 현재 R3 버전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현재 강의를 아두이노 우노의 R3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얘네가 다 같은 패밀리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씩, 회로에 이제 약간씩의 차이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는 호환은 다 돼요. 호환이 된다고요. 뭐, 우노에서 도는 게 레오날드에서 안 되고 이런 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하는 기본적인 동작은 다 돌아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노하고 레오날드하고 비교를 하는데 뭐가 좋은가요? 하는데, 우노가 낫죠. 왜냐면, 레오날드 같은 경우에는 회로기판 보시면 조금 차이 느껴져요? 선생님, 이건 항상 똑같나 봐요. 얘네 회사 로고예요. 아두이노. 예.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우노, 레오날드. 이렇게 써 있어요. 보드 이름이. 보시면은 이 회로기판의 설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주 흡사한 게 이제 우노하고 흡사한 게 레오날드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 달려 있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레오날드는 이 각각의 그 부품들, 회로도가 고정돼 있어요.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뭔가 쉴드 같은 것들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이게 확장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노 같은 경우에는 그 확장 쉴드 이런 거 설치할 때 그냥 갖다 이렇게 꼽으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쉬워요, 쉬워. 근데 얘는 다 고정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설치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노로 공부를 합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우노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두이노 우노 R3 여러분도 구입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보드예요. 이거 말고도 뭐 기본 키트 하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뭐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아마 올 거예요. 막 액세서리 같이 막 조금 해가지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어디에 우리는 이 회로기판을 컴퓨터 PC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어떻게요? 놀라지 마세요. 얘 USB 포트를 통해서요. 얘가 우노는 USB로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여기 전원 있죠. 전원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얼마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전원으로 연결하실 분들은 이렇게 3.3V, 5V, 그다음에 7V, 보통 가장 이상적인 전압이 7에서 12V 이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꽂으면은 이 보드가 실질적으로 전원 연결을 하면 독립적으로도 얘가 구동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로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연결을 하면 그 PC, USB 여러분 포트 있죠? 그러니까 USB 메모리 꼽는데 거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USB로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이 보드를 전원으로 연결해서 독립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행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노 보드예요. 놀랍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회로기판 지금부터 이걸 다 알려면 못해요. 왜냐면 나 회로 하나도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보고 큰일 났다. 하나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게 뭐라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트멜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트메가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 회로하고 연결한다든가 확장 실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회로 기판인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날로그 입력 핀이에요. 아날로그라는 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있는데 이거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디지털이라는 거는 딱딱 끊어지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온, 오프, 불이 켜졌다, 꺼졌다, 명확한 상태를 말해요. 그 명확한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날로그라는 건 소리라는 게 딱딱 끊어지나요? 소리가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 뭔가 어떤 결과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반사되는 것들 있죠.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러한 데이터, 이러한 것이 바로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핀들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날로그를 출력할 수 있는 PWM 얘는 디지털도 되면서 아날로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WM은 자세히 보면 물결이 표시된 핀 보이죠? 3번 핀, 5번, 6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이러한 핀들은 디지털도 어떤 결과를 내보낼 수 있지만 아날로그 출력도 역시 똑같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0번부터 13번 디지털 입출력 핀이라고 나와 있죠. 얘네들은 온오프 상태에 있죠. 스위치 입력이라든가 또 LED. 우리는 이 LED 이거 출력 같은 거 있죠. 그 LED 빛 출력 같은 거 제어하는 거 이런 걸 주로 실습에 많이 사용할 건데 이 LED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이 바로 0번부터 여기 13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바바떼짜 복잡하게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세요.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보시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두이노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멋있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개발 환경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USB에 얘를 딱 꼽잖아요. 그런다고 얘의 존재를 컴퓨터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얘의 존재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드라이버 설치를 해줘야 되고 또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실습하기 위해서는 기계어로 바꿔주고 업로드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ID 즉 스케치 이 ID 통합 환경 스케치라는 통합 환경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 컴퓨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 모든 것에 대한 세팅이 있어야만 아두이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